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아, 인생 피어스라 그랬는데 꽃이 피어날 때가 다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엊그제였고 해피 뉴 이어 한 지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 꽃이 피네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2년도 두 달이 다 간 상황이 되었죠.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꽃도 피고 겨울도 가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의 통장도 좀 따뜻하게 봄이 오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요새 투자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또 단련이 되셨는지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것도 같아요. 전쟁 얘기도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뭐 테이퍼링 얘기도 있고 해서 내 재산이 잘 지켜질까 걱정들 하실 수 있는데요. 한편 또 꾸준하게 뭐 적립식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견해를 튼튼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돼요. 사실 이번 장은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읽어보는 내용인데 뭐 일반적으로 서론 개괄적으로는 감정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이 8장으로 행동경제학이 마무리가 되어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뒤에 물론 뭐 한두 가지의 정리 내용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투자할 때 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한번 더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좀 고민이에요. 어떤 컨텐츠로 같이 또 이어갈까? 사실은 이것을 진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콜세라라고 하는 그 미국 대학의 좋은 강의를 무료로 오픈시켜주는 그런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Behavioral Finance라고 하는 그 챕터를 제가 한 1년쯤 전에, 1년 반 정도 전에 공부를 좀 해봤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투자할 때 왜 마음들이 흔들리는지, 왜 마음 때문에 좋은 수익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을 먼저 다루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그 대학 교재 콜세라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댓글 같은 것을 제가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청자, 구독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소중하겠습니다만 그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고민을 해볼게요. 한 4주 정도 뒤부터는 그렇게 챕터가 컨텐츠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8장에서는 감정의 부담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번역본이다 보니까 뭐 조금씩 이격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감정이 우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감정적 사고방식,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책에서 다루겠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우리가 어떤 재무적 결정을 할 때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더 좋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후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해봤었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야, 그때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서 속상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괜히 그걸 내가, 그때 딱 샀어야 되는데 그걸 미루는 바람에 좋은 찬스를 놓쳤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감정이 막 동요하다 보면은 좋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또 날씨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화창한 날의 주가와 비 오는 날의 주가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또 영구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날씨가 맑으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비가 오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되게 재밌는 내용을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었었죠.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Behavior Finance라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그 감정, 뭐 또 정보 이해 이런 것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감정을 좀 더 잘 연구해 보자는 거죠. 퀀트라고 그래서 자동 투자 매매 기법들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 퀀트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스위치를 누르는 작업조차도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 뇌에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다. 그 뇌에서의 그 전기 신호를 파악하면 우리 감정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것이 결국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날씨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알면 더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인공지능으로 좀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ehavioral finance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neuroeconomics라는 게 또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의 뇌파를 연구해서 감정 상태의 기복에 따라서 투자 성과를 예상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인공지능 연구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잠깐 요건 첨언이었고요. 다시 원래 컨텐츠로 가자면은 버핏의 스승님이죠. 벤저민 그레이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투표 집계기와도 같다. 마침 선거가 다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선거 집계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뭐 어느 구에서는 누구 후보가 더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누가 더 좋은 표를 얻었습니다 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주식이 올랐습니다. 어느 주식이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가 오르고 어느가 내리고가 상대적으로 하나 오르면 하나 내리는 것 같지만 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투표 집계기와도 같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은 큰 문제 없으나 단기적으로 등락이 많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겠죠. 개인적 첨언을 좀 써봤습니다. 장이 워낙 짧아서 이 투자와 감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의 인지라는 게요, 결정을 좌우하는데 감정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정보를 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뭐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동안에 내면에서 이런 감정을 작동시켜요. 이게 찝찝한가? 확 끌리는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충동적 결정을 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신중한 결정인데 이거 괜히 했나? 이게 또 되짚어 보기도 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한 결정이에요. 누가 봐도 잘한 결정인데 그냥 혼자 불안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걸 결정이라고 했나? 이런 어설픈 싶은데도 속으로는 행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불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거죠. 팩트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투자가 팩트를 기반으로 가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편안하면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뇌가 투자에 실패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라는 그 증거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뭐 버핏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건 아무 생각 없이 인덱스 적립식 투자가 좋다라는 거입니다. 피어선 포트폴리오 좋죠. 네, 좋습니다. 그 467일간 운영했었는데 금액가 중 수익률이 다시 16%대로 올라갔고요. 연평균 수익률도 12%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환율이 0.18%,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0.56% 증가해주면서 다시 금세 복구를 하게 되었고요. 경제 소식 잠깐 보자면 2월 18일자 대비해서 다우존스만 0.06% 지난주 대비 빠졌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0.82%, 1.12% 상승한 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되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충분히 하락한 상대 지표는 뭐 되려 야, 이제 다 내려간 거 아니냐, 뭐 전쟁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또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제 이번 전쟁으로 향후 발생할 금융 변수들의 미지수도 늘어났습니다.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에 대한 제재, 이게 러시아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기름이나 가스의 가격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공급반 인플레이션의 강화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도 계속 잡히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고민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요. 또한 이 러시아가 소유한 달러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잠궈버렸죠. 주거나 받거나 하지 말자 그랬죠. 이렇게 자금이 동결되면서 자금 회전의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더해서 아직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명확히 또 뭔가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죠.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 고민할 거리는 이렇게 많습니다만 여러 문제 속에서도 미국 경제 지표는 계속 우수해서 forward DPS, 그래서 이제 향후 그 earning per share 주가 수익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기본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뉴스를 안 보고 이 데이터만 본다고 하면 투자를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뉴스에 크게 흔들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또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행동 경제학 관련 내용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준비된 내용으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따뜻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